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손상TV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설랑설레하면서 여야가 극한 투쟁을 삼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취재진들에게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힌 겁니다. 자, 여기서 방송사 생중계를 하고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결정을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는 이런 강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지 무려 108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니까 이것도 날짜로 따지면 38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 법조계 할 것 없이 정치권 소문이 너무나도 무성해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도 계속해서 선고를 미뤄왔던 것, 이런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인용이 아닌 각하 또는 기각이 유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마은영 후보를 계속 임명하라고 압박했던 것도 결국 인용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민주당이 마은영 후보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8대 0이든 4대 4든 5대 3이든 각하나 기각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온갖 악수를 두었던 겁니다. 일단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대 4나 5대 3으로 갈려서 한쪽에서는 한 사람만 이겨오면 인용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한 사람만 안 가면 절대로 인용이 될 수 없는데 아마 우파 성향의 이 헌법재판관들이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기각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나는 추측입니다. 들리는 소문들을 쫙 집약을 해봤더니 헌재가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등 이 결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막바지까지 작업에 몰두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 이것이 인용이었을 때 반대편에서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기각이었을 때 또 반대편에서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거 8대 0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소수 의견의 경우는 다수를 차지한 법정 의견의 그 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다른 결론을 주장한 의견이고,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자, 이것은 헌재법 제23조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독립에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헌재법 제23조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과연 우리 헌법재판관 8명이 이 헌재법 23조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지는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또 양심보다는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소수 의견과 별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나 헌재 분위기가 기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정계선 정정미 정도가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영배는 제가 보기에는 간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건 현직 재판관 8명 중에 8대0이 됐든 4대4가 됐건 5대3이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거 본회의에서 가결해서 헌재에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이걸 트집을 잡아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가 바로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법, 사기, 물론 내란죄 적용도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내란 세력 또는 반란 세력이 존재할 것이고, 이들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뺐을 때 바로 그때 각하 처분하고 이 사건은 끝냈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11차례 변론을 열어서 양쪽의 주장을 듣는 척하면서 덜어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에 제동을 걸어왔던 것도 우리는 TV나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늠했습니다. 또 변론을 종결한 뒤에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사건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인용은 어렵다. 기각은 해야 되는데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마 이런 논란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판단. 이것이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의 소문들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전직 대통령 사건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선고 2, 3일 전에 고지한다. 이런 전례를 헌법재판소가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까지 무려 3배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의 변론 종결일이 63일, 박근혜 대통령 종결이 91일 만에 선고된 것에 비춰보면 108일이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됐거나 윤 대통령 선고는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걸린 시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에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가 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했던 최장 기록이에요. 야, 이런 기간 중에 옳다 그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업적에도 정치계에도 학자들 사이에도 이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학자들 중에 헌법재판소법은 물론이고 이 헌법에 대해서 내로라 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허영 석좌 교수, 심평 변호사, 김학성 교수 여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이런 상태라면 당장 각하해야 된다. 절대로 인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는 이런 지적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분들의 책을, 그분들의 강의는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8명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봐도
최악의 경우가 5대3 아니면 끼리끼리 좋은 게 좋다고 아마 4대4 기각이 유력해 보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재 재판관들도 이재명 항소심 재판관들처럼 헷가닥해서 파면을 선고하게 되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헌재 주변을 돌아보면 알아요. 만약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은 끝끝내로 차단시키게 됩니다. 4일 전까지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헌재가 법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선례 속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상식과 또 양심, 그리고 그들이 이념적으로 그들이 또 현재 여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는 4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 의견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결과들을 쫙 추측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물론 우리의 희망이겠지만 이런 선례, 저런 판단, 저런 분석, 전체 소문, 민주당이 노발대발, 강분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합쳐보면 기각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부근 그 안국역 4번 출구 5번 출구 쪽에 우파 국민들이 탄핵 기각을 위한 24시간 노숙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망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또 황당한 저 정치 세력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하고자 나라를 온갖 쑥대밭으로 만든 저런 꼬라지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속보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